주변에 숨겨진 로컬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로컬을 탐구하는 사람들 오러바웃입니다. 로컬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단어가 바로 지방소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지방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법이 제정된다고도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지방소멸이 와닿나요?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2014년 일본의 저출산 보고서, 일명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지역 중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이후 일본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해진 미래를 막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보다 약한 수치이지만 변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때문에 2025년에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6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지역별로도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의성, 고흥, 군위, 합천구는 벌써 인구의 40%가 고령 인구이고요. 지방도시인 김제, 상주, 문경시도 고령 인구가 30%를 넘었습니다. 또 고령화는 지방 소멸로도 이어집니다.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의성군이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은 줄어드는 것이 결국 지방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50%가 고령층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저렇게나 늘어난다고 하니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해진 미래라면 청년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의 청년층, MZ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도 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나 방송, 신문에서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나와는 관계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지방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그냥 놔두자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도시에 모여 살고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죠. 언뜻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파산하는 지자체를 도시에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지역 경관은 사람들이 머물며 가꾸고 만들어 온 문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보존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을 돕고자 장려금 정책을 펼치거나 일부에서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베네핏을 주고 있죠. 하지만 왜 그럼에도 우리는 지방으로 이주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요?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와 같은 인프라는 정말 중요하고 거주에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필요하진 않죠.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30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에서 살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을 그대로 거쳤고 최근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벽 배송이나 각종 배달 서비스까지 익숙해졌죠. 자본주의 키즈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쓰기 위해 벌고 벌기 위해 쓰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집단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인터넷 택배 서비스가 무리 없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종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친구들, 문화 행사, 동호회 등은 대도시에 비해 확실히 그 수가 적습니다. 즉, 겉모습이나 인프라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도시와 촌의 문화 차이가 지방 소멸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물론 우리도 여유롭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꿈꿉니다. 때문에 리틀 포레스트, 삼시세끼에 열광하고 한 달 살기 워케이션 등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과 정착은 분명히 다르죠.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를 이용하지 않고 전시장이나 백화점 나들이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지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당장 정착하세요 라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MZ세대에겐 해외로 이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방소멸 정책은 기존의 거주 장려와 더불어 잠재적 정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소멸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MZ세대. 하지만 사실 꽤나 관계가 깊습니다. 이들에게 여행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어려서부터 여행과 체험을 접해온 청년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해외여행의 큰손이었습니다. 또 MZ세대는 해외의 주요 관광 포인트가 아닌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형 여행을 즐겼는데요. 이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것이 특징이었죠.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막히자 MZ세대는 국내 여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실제로 다른 세대보다 생활권 밖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의 빌딩숲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선호하고 소소하지만 그 지역의 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만든 지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그 문화가 반영된 자연과 경관을 찾는 것입니다. 지방소멸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경관이 아닌 인위적이고 박제된 경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도시에 사는 MZ세대가 선호하는 공간들이 지방소멸로 인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것이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여행이 지방소멸의 작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자체가 지역의 단기 거주 인구의 증가로도 여겨질 수 있고 여행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죠. 또 지방에서 살아보는 경험으로 청년들은 향후 지방에 정착하고자 하는 희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동에서 머물면서 이번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하동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과 장소, 문화가 있죠. 하동을 거닐고 하동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방소멸에 관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 또 젊은 세대의 생각과 그 간극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평사리 들판과 최참판댁 또한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가꾸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시길라의 여행은 지방 소멸을 늦추고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탐탐제제도 숨겨진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달하겠습니다.